일단 그 신랑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도 중요하지만 예. 신랑의 가족들, 특히 어머님, 그다음에 그 시누이 이런 분들도 마음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국제결혼에서 가족들 중에요. 시누이들은 그래도 좀 덜 하더라고. 한국에 왜 결혼하면은 시누이가 더 왜 뭐 구박을 많이 하고 시집살이를 많이 시킨다 하지만 국제결혼은 그래도 시누이들이 도로 신부 편이 좀 돼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 분들이 어떤 걸 원하느냐 하면요. 사실상 오자마자 신부가 너무 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자마자. 기대치가 높구나. 예,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걸 신부들이 부합하지 못하니까 어머니들 실망을 하는 투. 그 다음에 자 신랑분하고는 대화가 어느 정도 다 잘 돼요. 왜냐면 신랑분들이 신부 말이 좀 틀려도 이해력이 낮고 이러니까 그러고 눈치도 있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던 게 있어갖고 대화가 어느 정도 되는데 시어머니들은 신랑분들이 대화할 때 짧게 짧게 대화하는 방식을 가르치다 보니까 짧게 짧게 대답을 해요. 서로 대화를 하는데 어머니들은 평상시 하듯이 길게 쭉 사투리도 섞여버리고 쭉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부들이 사실은 말을 못 알아들어요. 어? 그러면은 신부들은 어머니가 말을 하니까 그냥 무조건 네. 근데 그 신부가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시킨 게 있다든지 뭐 이럴 때 그 행동을 못 해줘. 그럼 어머니는 어떤 생각이냐? 자는 대답을 해놓고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분들한테는 시어머니한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줘요. 해줘도 사실상 덜 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랑분들한테 제가 조금 예를 들어서 하나 해줘요. 뭐냐면은 본인이 무슨 말을 쭉 해요. 한국말로. 오자마자 막 한국말로 막 신부한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부가 한국말 알아요. 근데 신부는 네 대답을 해. 응? 방금 신부가 네 대답하는 거 봤죠? 신부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신랑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몰랐는데 몰라도 남편이 말하니까 그냥 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국에 가서도 가족들하고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신랑분들이 잘 고쳐서 어머니한테 며느리한테 말할 때 짧게 짧게 엄마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조금 알아듣는다. 이걸 항상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어떤 고부 간에 갈등이 생기면은 남편은 절대 두 사람 있는 데서 어느 쪽 편을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와이프하고 둘이 있을 때는 와이프한테는 어머니가 하는 거 좀 당신이 좀 이해해줘요. 내가 어머니한테 말할게요. 하고 어머니한테 가서는 또 어머니 쪽 엄마 말이 맞아요.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고치라 할게요. 또 그쪽에서는 그쪽 아무 들어주고 이렇게 중간에 해줘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보면은 TV에 고부열전 거기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갈등 부분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신랑이 어떤 신랑은 아예 딱 이걸 해버리대. 그러면 밖에 자기는 나가버리대. 두 사람 막 좀 고부간에 막 싸우기 시작하면 근데 그것도 안 좋아요. 왜냐면은 서로 와이프 쪽, 어머니 쪽을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 어머니들이 오자마자 신부를 진짜 만족한 거는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신랑분들한테 어머니한테 또 합니다. 둘이 살게 분가를 시키라 합니다. 둘이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떨어져서 살면서 띄엄띄엄 한 번씩 놀러 오라고 하세요. 하고 그 집을 너무 찾아가지도 말고 많이 그냥 며느리 보고 놀러 오라 하고 아들 보고 저녁으로 밥이나 먹으러 오라 그러고 이렇게 지내세요.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한 건물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 한 건물에 1층, 2층, 3층 이렇게 셔를 주고 4층에는 건물이 가고 주택이 두 개가 있어요. 건물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지어진 건물인데 한쪽은 어머니 아버지 살아요. 한쪽은 신랑이 살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머니들한테 제가 그 상담을 해준 적이 있어요. 저기 살더라도 어머니가 저리 건너가지 마세요.
건너가서 하게 되면 자꾸 그게 문제가 됩니다. 놀러 저녁은 자기들끼리 다 식사 다 알아서 하락하고 다 하락하고 한 번씩 여기 와서 오늘은 같이 저녁 먹자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근데 한국도 똑같죠. 뭐. 똑같아요. 무조건 가까운 데 살면은 분란이 일어나고 좀 멀리 떨어져 살. 근데 떨어져도 같은 동네에서 좀 떨어져서 제가 부모님이 상담하는 데는 반드시 그 소리 해줍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한 1년, 2년은 내가 데리고 있어야 안 가르치겠냐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게 이제 그 홀로 떨어져서 생활하는 신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고통스럽죠. 지난번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한 말 했잖아요. 신랑이 약간 마마보이인데 어머니가 매일 아들 출근하면 어머니는 거기 와 있어요. 아들 퇴근해 와야 가고. 신부를 이거는 감금시키는 거죠. 왜? 편안하게 낮잠이라도 좀 잘 수 있어요? 편안하게 목욕이라도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와 있는데 얼마나 바늘방석이에요. 신랑 있을 때보다 더 바늘방석이잖아요. 결국은 그 생활을 두 달 했나? 신부가 못 산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신부들도 보면 그러니까 유교적 아무리 서양화돼 있어도 서구화돼 있어도 신부들이 유교적 사고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베트남은 한국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베트남 여자들은 시어머니한테도 할 말은 하고 살잖아요. 할 말은 하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한국에 가면 시어머니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 대든 거거든. 나가. 그렇죠. 왜냐면은 신부들은 그래도 그나마 여기서 베트남 남편의 시어머니한테 하는 것만큼은 덜해요. 한국 가도 자기들 나름대로 조심을 해요. 하지만은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봤을 때 자는 따박따박 대꾸 하네. 무조건 네네 하고 탁탁 알아서 안 하네. 이게 되잖아요. 근데 떨어져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며느리가 찾아와서 집에서 시어머니가 요리하는 데서 옆에 도와주고 하다가 설거지하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는요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하나 좀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한테. 아버님이 장손이고 장남이다 보니까 아버님이 그 도시에 나가서 생활을 할 동안 2년 동안에 어머니 혼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시집살이를 할 정도로 지금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83세예요. 84세인데 지금 요즘 옛날 과거 이야기를 저한테 자주 해요. 그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고 근데 지금 우리 어머니는 며느리한테 굉장히 잘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어떤 소리를 하냐면요. 제일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는 1년에 한 번씩 명절 때 와요. 명절 때 오면은 선물 사오고 뭐 사오고 시장 봐오고 와서 용돈 좀 드리고 하니까 저 며느리는 나한테 잘한다. 큰 며느리는 만날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사니까. 근데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좀 전에 저한테 그 소리를 했어요. 참 네 엄마 고생했다. 네 엄마 고생했다 소리를 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사실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네 엄마가 참 불쌍해서 내가 먼저 떠나는 게 너무 아쉽다면서 아버지도 그 소리를 해요. 어머니가 옛날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는 거. 그도 저희 아버님이나 저희 할아버지 때 저희 집은 좀 뭐랄까나 아주 부잣집이에요. 농사도 굉장히 많고 집에 옛날에 머슴 데리고 있는 집 있잖아요. 머슴들 데리고 있고 동네 그 사람들이 거의 우리 집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다 할 정도로 좀 아주 분홍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며느리 생활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인가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굉장히 힘들게 생활을 하고 했는데 제가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할머니 댁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꾼들 일 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었어요.
굉장히 저희들 어머니 고생하게 살았어요. 힘들게. 그러다 보는데 그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근데 저희 할머니는 작은 며느리는 얼마나 잘한다고 맨날 칭찬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국제결혼하는 시어머니분들한테는 따로 사십시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신랑들한테 돼요. 따로 살아요. 살면서 가끔 한 번씩 찾아가야, 가끔 가서 잘해야 며느리 잘한다 소리 듣는 거죠.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여러분들도 깊이 새기세요.